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231호에 게재된 에머징 테크놀로지 2020 떠오르는 10대 유망 기술이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사이언스 2021년 3호로 53에서 63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2020년에 떠오르는 10대 유망 기술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과 세계경제포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적 운영위원회가 75개가 넘는 후보들 가운데 엄선하였으며 지금까지 확립된 방법을 뛰어넘는 성능으로 사회와 경제 발전을 촉진할 잠재력이 있는 기술이 선정 조건입니다. 또한 참신한 점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향후 3년에서 5년 이내에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기술로 운영위원회가 원격 회의를 개최하여 후보를 압축하고 이를 세밀하게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톱 10의 기술을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 니들로 크기가 50에서 2000 마이크로미터이고 폭은 1에서 100 마이크로미터로 피부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죽은 세포층을 관통해 두 번째 층인 표피의 내부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신경 말단이나 혈관, 림프관, 결합 조직이 분포되어 있는 진피까지 도달되는 일은 거의 없거나 겨우 닿는 정도입니다. 백신 접종용 마이크로 니들 주사기나 피부용 패치는 이미 실용화되고 있으며 당뇨병이나 암, 신경통증 치료의 임상실험에 많이 응용되고 있으며 약제를 표피나 진피에 직접 주입함으로써 피부를 통해 확산시키는 경피 패치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2020년에는 건선이나 사마귀, 특정 피부암 등의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새로운 기법이 등장했는데 별 모양의 마이크로 니들을 치료용 크림이나 겔에 섞어 바르면 피부에 일시적으로 작은 구멍이 생겨 치료제 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빠르고 통증 없이 혈액이나 간지력을 채취해 검사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제품도 많이 개발되어 상품화되고 있는데 각종 바이오 센서와 함께 사용하면 포도당이나 콜레스테롤, 알코올, 약제의 대사산물, 면역세포 등 건강상태나 질병의 진행을 나타내는 바이오 마커를 수분 안에 직접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연구소의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자가진단을 하는 제품 개발도 가능하며 무선통신장치와 연결하여 생체 분자의 측정치를 전송하면 개인의 맞춤형 의료를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양광 기반의 화학 반응으로 인간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에 필요한 화학물질 제조는 화석 연료를 소집해 채집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과 기후변화를 초래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은 태양광을 이용해 CO2를 필요한 화학물질로 전환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나는 불필요한 CO2를 원료로 이용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제조에 필요한 에너지를 화석 연료가 아닌 태양광으로부터 얻는 것이죠. 광촉매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프로세스의 실현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CO2의 저항성 이중 결합을 끊는 광촉매가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폐가스로부터 유용한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태양광 정제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이며 유기합성의 원료 물질인 플래톤 분자를 만들어 의약품이나 세제, 비료, 화학섬유 등 다양한 제품을 제조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광촉매는 반도체로서 CO2 전환에 필요한 전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고에너지의 자외선이 필요하나 자외선은 태양광의 겨우 5%에 불과하지만 인체에는 해롭기 때문에 보다 풍부하고 무해한 가시광선에서 작동하는 촉매 개발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이산화티타늄 등 기존의 촉매 구성 및 구조, 형태를 심도 있게 조정하고 있으며 이산화티타늄은 자외선에서는 CO2를 다른 분자로 효율적으로 전환하고 질소를 첨가하면 변환 에너지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변한 광촉매는 가시광선만으로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개미산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물질들은 접착제, 발포제, 합판, 가구, 바닥재, 살균제 등의 제조에도 유용합니다. 세 번째는 가상 환자로 새로운 알고리즘을 통해 질병의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지면서 머지않아 컴퓨터가 의사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컴퓨터가 환자를 대체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실험의 일부 단계에서 이용한다면 예방법 개발을 가속화하여 팬데믹을 빠르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력한 백신 후보를 조기에 특정하여 불필요한 실험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성이 불확실한 백신 접종으로부터 피험자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인실리코 신약 개발의 이점은 실제 사람이 아닌 가상장기나 신체의 의약품 및 치료법을 테스트하여 실제 환자가 그 치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임상실험의 후반부에서는 실제 환자를 필요로 하지만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실시할 수 있어 피보험자 수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대상물을 시뮬레이션하는 기능은 수십 년 전부터 전자회로 비행기, 건물 설계 등에 있어서 엔지니어링에 초석이 되어 왔으나 의료에 널리 도입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예측 신뢰도를 위해 성별, 인종 등 다양한 환자의 대규모의 데이터베이스가 요구되며 또한 인체의 수많은 상호작용 과정에 대한 수학적 모델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공간 컴퓨팅으로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융합하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앱이 수행하는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는데 클라우드로 연결된 대상물을 디지털화하고 센서와 모터가 서로 반응하도록 하여 현실 세계를 디지털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공간 지도와 결합함으로써 인간이 이동할 때 컴퓨터가 물체를 추적하고 제어하는 조정자 역할을 합니다. 공간 컴퓨팅은 산업, 의료, 교통운송, 가정 등 생활의 다양한 국면에서 인간과 기계, 기계와 기계 간의 상호작용에 새로운 효율성을 가져다 줄 것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등 대기업이 이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 컴퓨팅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처럼 CAD로 익숙한 디지털 트윈의 개념이며 CAD는 대상물을 디지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물과 디지털 쌍방은 3D 프린터를 이용한 물체의 제조 및 개량 설계, 가상훈련, 다른 디지털 물체와의 조합한 가상세계의 창조 등 그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가상 컴퓨팅은 GPS, 빛 감지 거리 측정, 비디오 등 위치정보 취득 기술을 이용하여 물체뿐만 아니라 사람 위치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방, 빌딩, 도시의 디지털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의료로 미래에는 주치의가 약 처방 대신 앱을 처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앱이나 개발 중의 앱에는 정신적, 육체적 환자를 자동으로 감지하거나 치료법을 알려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디지털 의료라는 소프트웨어는 전통적인 의료 증진과 더불어 의료 돌봄을 받기 어려운 환자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며 코로나19의 위기를 맞이하여 이 두 가지의 양립이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많은 질병 검출 보조장치는 음성, 위치, 표정, 운동, 수면, 메일 작성 등의 활동과 같은 특징을 기록하는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합니다. 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질병의 증상이나 악화의 징후를 알아내는데 예를 들면 일부 스마트워치는 심방세동을 자동으로 검출하거나 경고하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호흡장애나 우울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자폐증 등의 질병을 찾아내는 것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표현형 진단 보조장치는 의사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경과 관찰이 필요한 사례를 발견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며 센서를 정제에 넣어 복용하는 마이크로바이오 전자장치의 형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암세포의 DNA나 장내 세균이 방출한 가스, 위장출혈, 체온이나 산소 농도를 검출하는 기술도 개발 중에 있으며 센서로 검출된 데이터들은 앱으로 전송되어 기록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전기 비행기로 비행기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2019년 시점에서 세계 탄소 배출량의 2.5%를 차지하였으며 2050년까지 3배 정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항공사들이 대책 마련에 착수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감축이 필요하며 최근 많은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 전기 비행기는 탄소 배출을 없앨 뿐만 아니라 연료비를 90%, 보수 비용을 50%, 소음을 70%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나사가 개발 중인 X-57 막스웰은 기존 날개를 분산 전동 프로펠러로 대체했는데 기존 제트 항공기 날개는 저속으로 이동하려면 양력을 충분히 얻기 위해 커야 하지만 넓은 날개는 고속 시에 항력에 방해가 됩니다. 전동 프로펠러는 이륙 시 양력을 증가시켜 날개를 더 작게 하면서도 전반적으로 효율성을 높입니다. 전기 비행기의 항속거리는 제한적으로 현재의 배터리로는
무게당 출력이 연료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킬로그램당 250Wh 수준으로 필요한 배터리는 표준 연료보다 훨씬 무겁고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만 전 세계 모든 항공편 비행의 절반이 800km 미만이므로 2025년까지는 전기 비행기로의 대응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7번째는 저탄소 시멘트로 콘크리트는 건축물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공 소재이지만 런던의 싱크뱅크 왕립국제연구소에 따르면 시멘트 제조가 전 세계 CO2 발생량의 최대 8%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매년 40억 톤의 시멘트가 생산되며 도시화의 확대로 앞으로 30년 내에 50억 톤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안정성과 신뢰성 등 다양한 이유로 CO2 배출 저감을 요구하는 압박을 받고 있는데 2018년 글로벌 시멘트 콘크리트 협회가 CO2 배출 및 물 사용량과 같은 일련의 중요한 지표를 공표함으로써 개선 상황을 추적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업계 최초의 지속 가능성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다양한 저탄소 접근법이 모색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실행 중인데 미국 스타트업 기업 바이오메이스는 콘크리트 배합에 박테리아를 넣어 공기 중에 CO2를 흡수하고 콘크리트의 특성을 개선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콜로라도 볼더 대학 연구진은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의 지원으로 광합성 미생물을 이용하여 균열을 자가 치유할 수 있는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8번째는 양자 센서로 양자 센서는 물질의 양자 특성을 이용하여 궁극의 정밀도를 실현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에너지 상태의 차이를 기본 단위로서 사용하는 원자시계가 좋은 예로 세계의 시간 표준은 세슘 133 원자의 전자가 특정 전위를 1초간 약 92억의 주기로 일으킨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진동을 기준으로 시계를 맞추고 있는 것인데 이외에도 원자의 전위를 이용하여 움직임의 미세한 변화뿐 아니라 중력장, 자장의 미세한 차이를 검출하는 양자 센서가 있습니다. 양자 센서를 만드는 다른 방법도 있는데 영국 버밍엄 대학 연구팀은 자유낙하하는 초저온 원자를 통해 그곳의 중력의 미세한 차이를 검출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는데 이러한 양자 중력기는 지하의 파이프나 케이블 등의 물체를 감지하고 선박은 동일한 기술로 수중 장애물을 검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이 워낙 고가이며 크고 복잡한 것이 단점이지만 머지않아 소형의 신세대 양자 센서가 개발되어 새로운 응용을 열어나갈 전망입니다. MIT 공과대학 연구팀은 2019년에 기존의 제조 기술을 이용하여 다이아몬드 기반 양자 센서를 실리콘 칩에 배치하여 수십 분의 1mm의 너비에 정사각형에 압착했는데 이 시작품은 실온에 작동하고 약한 자기장을 정밀하게 측정하며 다방면에 사용할 수 있는 저비용 대량 생산이 가능한 양자 센서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9번째는 그린 수소로 수소가 연소될 때 유일하게 발생하는 것은 물인데 탄소 배출 제로의 에너지원으로 수소가 이전부터 매력적인 존재로 여겨져 왔던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소를 제조하는 전통적 방법은 화석 연료에 고온의 수증기를 쐬어 반응시키는 처리로 이것은 탄소 배출 제로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 방법으로 만들어진 수소는 그레이 수소로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회수 저장하는 경우에는 블루 수소라고 불립니다. 그린 수소는 다른데 물을 수소와 산소로 전기 분해하여 제조하기 때문에 다른 부산물은 없지만 전기 분해에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런 수소의 제조 방법은 오랫동안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최근 두 가지 이유로 변하고 있는데 하나는 상당한 양의 잉여 재생 가능 전력을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과 이 잉여 전력을 축전지에 저장하는 대신에 이를 이용하여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 형태로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전기 분해 장치, 전해조의 효율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현재 재생 가능 에너지는 가스와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을 대체함으로써 에너지 부분을 85%까지 탈탄소화할 수 있습니다. 해운이나 제조업 등 다른 산업 부문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연료나 고온의 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동화하기 어려운데 그린 수소는 이러한 부분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 단체인 에너지전환위원회는 광업과 건설, 화학공업 등
탈탄소가 가장 어려운 산업 분야의 CO2 배출을 2050년까지 연간 100억 톤 이상 줄인다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가지 기술이 필요하며 그린 수소는 그중 하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0번째는 전체 게놈 합성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중국 과학자들은 바이러스의 게놈 배열을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스위스 연구팀은 전체 게놈을 합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바이러스를 생산했는데 실제 샘플이 들어오기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연구를 위해 바이러스를 실험실에서 직접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속도는 전체 게놈 프린팅이 의학 및 기타 분야의 진보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합성된 것은 바이러스의 게놈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이러스의 게놈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최초의 사례는 2002년에 합성된 염기수 약 7,500개의 소아마비 바이러스의 게놈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합성된 바이러스 게놈은 그 바이러스가 어떤 식으로 확대되어 병을 유발했는지를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백신이나 면역요법제 생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된 것도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동식물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더 큰 크기의 게놈을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설계 소프트웨어와 적어도 수백만 염기 길이를 가진 DNA 서열을 빠르고 저렴하게 합성 및 조립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더욱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충분한 자금 지원이 있다면 10억 뉴클레오타이드 규모의 게놈 합성이 2020년대 안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snu.ac.kr이나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NTT 아이온의 야망, 광전압 융합 기술로 차세대 정보 인프라 탈환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